내과 진료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검사도 직접 다 하고 있고, 초음파 검사, 골밀도 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이런 검사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저랑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판교에 있는 연세우리내과의원 원장 윤상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 병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내과 전문의로 어떤 진료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간단히 궁금하신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했던 검사들이나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진료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께 이제 설명드리는 영상을 항상 띄워놓고 있고요. 저는 이제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이고요. 소화기 내시경 학회에서 인정받은 자격증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시경 함에 있어서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시경 장비를 소독하는 기계도 최신 장비로 구입을 해놓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각각 2개 장비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복혈당이 105 정도 나왔다고 하시는데요. 공복혈당 같은 경우는 100 이상인 경우 100에서 125 사이를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화혈색소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공복혈당은 항상 실시간으로 제때마다 좀 변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평균을 볼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도 과연 같이 높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식습관 같은 경우는 공복혈당 장애, 혈당이 높은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간식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는 하루 3번 잘 드시도록 하되, 이런 중간중간 특히 이제 탄산음료 종류, 과일 주스나 이런 당분이 많은 음료들, 커피 같은 경우 좀 블랙으로 드시는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공복혈당 장애에서는 꾸준한 운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땀나는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위고비 맞을 수 있냐는 질문이신데요. 위고비 같은 경우 제가 하고 있고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상담 받고 처방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위고비 같은 경우는 처방 받고 이제 부작용이나 이 주사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못 들으시는 환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약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환자분께 보여드리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제가 어떤 주사제인지, 내 어떤 원리로 이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게 있고, 그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구토나 복통 증상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좀 듣고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월말쯤에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마운자로라고 릴리라는 회사에서 나온 주사제도 제가 드려놓을 예정입니다. 나중에 오시면 저랑 상담 받고 처방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백의 고혈압에 대한 질문인데요. 고혈압을 이제 처음 진단할 때도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병원에서 혈압이 높다고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그러진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자가로 잰 혈압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한 2주 정도 혈압을 체크를 해서 오시도록 제가 하고 있고요. 이 백의 고혈압 자체가 위험하진 않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 좀 긴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혈압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라서 집에서 쟀을 때 평상시 혈압이 정상이라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장 지방에 대한 설명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복부지방, 그러니까 허리 둘레, 그것이 이제 하나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겠고요. 체중을 이제 키랑 계산을 해서 보는 이제 BMI 수치도 고혈압, 당뇨의 위험 인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라기보다는 복부 둘레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평소에 위장약을 자주 복용하는데 장기 복용 시 부작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부분의 위장약은 뭐 그렇게 크게 부작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제산제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영양소 같은 게 음식으로 영양분을 섭취를 할 때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좀 영양분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이 되고요. 처방을 만약에 받으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 의사가 다 감안을 하고 처방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심근경색이 있으시고 저도 경계성 고혈압이 있다고 하십니다. 심근경색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혈압을 자주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당 수치를 좀 체크를 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경우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검진을 할 때 그런 분야를 좀 신경 써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제 담배, 흡연이나 음주가 심장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이제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금연 금주가 중요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자주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 소화불량이 있는데 일반 내과에서 위 내시경이나 복부 초음파를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병원은 공복으로 오시면 대체적으로 위내시경이나 복부 초음파를 바로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병원마다 이제 시행하는 검사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에 한번 문의를 하고 방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에 혹 같은 게 있는 갑상선 초음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에도 목에 혹 같은 게 있다고 해서 많이들 오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음파를 해서 갑상선을 보면서 이제 주변의 목을 다 관찰을 하는데요. 목에 이제 혹 같은 게 있는 경우 갑상선에서 질환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 초음파를 꼭 받아보시고, 그리고 혹이 어떤 혹인지 단순한 임파선인지 아니면 암과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감염성 질환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식이 많아서 술을 주 3, 4회 마시는데 간 수치는 정상입니다. 그래도 간 초음파나 간 섬유화 검사를 미리 해보는 게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음주 같은 경우 간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암에도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 검사뿐만 아니라 암 검진도 잘 받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명치 쪽이 타는 듯한 속쓰림이 자주 있는데 위염인지 역류성 식도염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증상만으로 구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내시경을 꼭 해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일단은 내시경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봐야 됩니다. 환자분의 나이라든지 내시경을 하신 지가 좀 시간이 1, 2년 지났다면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만 50세 이상이시거나 집안에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이제 체중 감소라든지 다른 위장관 출혈 증상 뭐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된다 하면 내시경을 꼭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명치 쪽이 타는 듯한 속쓰림인데 이런 증상은 위염일 수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위해서 내시경을 굳이 받아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약을 처방을 해서 증상이 잘 조절이 된다면 약물 치료로 해서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고, 만약에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다 하는 경우에
경우에도 내시경 검사를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인 섭취가 위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데 위가 자주 쓰리고 메스꺼울 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마시는 게 건강에 좋은지에 대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기준으로 커피를 하루에 안 마시는 분 또는 이제 한두 잔 마시는 분, 5잔 이상 마시는 분들을 구분해서 연구를 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하루에 5잔 이상 마시는 경우 수명이 더 높았습니다. 그 효과는 3장 이상까지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고 그 논문에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커피는 이제 신장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고 커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너무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메스껍거나 뭐 두통이라든지 울렁거림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속쓰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를 드실 때는 에스프레소보다는 드립 커피나 믹스 커피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좋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커피를 에스프레소로 마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보다는 드립커피 쪽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장약을 자주 먹다 보니 약에 의존하게 될까 걱정됩니다. 약을 줄이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너무 맵거나 짠 음식도 이제 위험을 잘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염분도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 과식하지 않고 적당한 양을 드시고 식후에는 바로 누워서 TV를 보시는 것보다는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앉아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한번 진료를 보시고 필요하면 위장약을 자주 드실 수 있겠습니다.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경우 마그네슘 부족인가요? 혈액순환 문제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근육의 피로도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혈액순환에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마그네슘을 한번 보충해 보시고 자기 전에 다리 근육을 풀어주고 주무시면 훨씬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성기침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과에서 흉부 엑스레이 외에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의학적으로는 천식이 있거나 아니면 후비루 또는 역류성 식도염 요 순서대로 빈도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60대이시기 때문에 폐 CT를 좀 찍어 보시고 폐암이 없다면 약물 치료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연히 피 검사를 받았는데 AST 190, ALT 85 갑상선 수치 TSH가 24라고 나왔어요. 네, 큰 병원에 가봐야 할 정도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갑상선으로 인한 간 수치 상승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갑상선 호르몬 보충만 하면 바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보실 정도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다니시는 내과에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치료 받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눈밑이 떨리는 증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 마그네슘을 좀 보충을 하고 좀 좋아졌는데 마그네슘을 최소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드셔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거나 그럴 때 잘 생길 수 있는 흔한 증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감마GT가 96 정도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감마GT 같은 경우는 간 담도 질환이 있을 경우 상승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혈액 검사 수치랑 같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좋고요. 그 검사를 종합적으로 보고 그리고 또 간 초음파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마GT만 올라 있는 경우는 음주를 좀 평소에 하신다거나 지방간이 있다거나 몸에 염증이 있을 때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감마GT만 단독으로 올라 있다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체중은 정상인데 중성지방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종종 중성지방만 높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비만한 경우나
당뇨가 있는 경우 또는 음주를 많이 하시게 되면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유전적으로 높은 분도 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 같은 경우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높이진 않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500 이상 높은 경우에는 췌장염 발생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자주 찹니다. 위암검진은 2년마다 받는데 증상이 있으면 더 자주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일반적인 위장 증상,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자주 차고 이런 증상은 검사를 바로바로 해야 되는 증상은 아닌데 암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체중이 갑자기 빠지거나 혈변을 보거나 이제 다른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내시경을 중간에 2년마다 받는 검진 기간이 안 되었어도 내시경을 좀 받아보셔야 하지만 단순한 소화 불량으로는 꼭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환자분의 연령대라든지 그 가족력이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혈압이 잘 조절돼도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심장질환 위험이 그대로 높은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같이 있거나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심장질환을 위험성을 높이게 되겠는데요. 이런 게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세 가지가 있는 경우 좀 더 이제 심장질환 위험성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시다고 혈압만 조절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이런 심전도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나 심장 질환이 있는지를 중간중간 검사를 하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고혈압의 치료 목표는 물론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있겠지만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혈압이 높다고 혈압약만 드실 게 아니고 그런 위험에 대한 검진도 중간중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방송은 제가 처음인데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고 싶고요. 저희 병원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